안녕하십니까. 4급, 물론 준4급도 포함하죠. 배정한자풀이 2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배정한자를 수없이 접하면서 이제는 원리, 저 양반은 입만 뜨면 원리와 논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이야기라더라 라고 저한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그 이야기 첫 번째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원을 따져서 전서의 세계로 가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눈이 있고요, 여러 사람이 서로 부대껴 있는 모양입니다. 즉, 보는 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부대껴 있는데 이것이 위에 눈목이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세 사람이 나란히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즉,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즉 이것이 가운데 사람, 이것이 앞 사람, 그 다음 뒷 사람 이렇게 바뀐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보는 시선이 많다라는 뜻은 사람인을 셋을 합쳤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죠. 이 셋은 숫자의 완성수로 쓰이니까요. 모인다는 데서 이것은 많은 사람이다 해서 이것을 무리중이라고 하자 약속을 했고 이것을 무리중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관중, 청중, 중구난방. 중구난방이라는 건 여러 무리들이 여러 말을 하기 때문에 막기가 어렵다가 중구난방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의견을 누가 제시해라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한 사람이 하기 시작하면 중구난방되기가 쉽습니다. 제잘 이것이 여러 사람의 입이 서로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을 중구난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사람의 입이 말하기 시작하면요, 막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더할 증이라는 글자입니다. 더할 가라는 글자도 있고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흑토 옆에 이것이 일직증이라고도 하고 더할증이라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거듭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거듭증자니까. 즉 무슨 얘기냐? 흙을 거듭해서 쌓는다는 데서 이것은 더하는 일이다 해서 더할증자입니다. 증가하다, 증감, 더하고 빼고 증강, 더하여 강하게 하는 것이 증강입니다. 어쨌든 더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여러분 실력을 더하십시오. 물론 빼지는 마시고요. 저처럼 뚜껑이 열려있는 사람은 넣어도 빠져나가지만 여러분들은 빠져나갈 틈이 없죠.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증거라는 뜻의 증거증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말씀원 옆에 오를 등자죠. 그런데 이 오를 등자가 원래는 맑을 징자의 변형이라는 거죠. 즉, 여 앞에 삼수변이 있던 삼수변을 빼고 말씀원을 갖다 놓은 겁니다. 즉, 사실을 말하여서 확실하게 맑게 드러내는 것, 이것은 증명하는 일이다 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증거증, 증명할 증자입니다. 이것이 맑을증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삼수변 옆에 오를 등, 즉 삼수변이 올라가는 등산하다가 보면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옹달샘이 굉장히 맑게 보이죠. 그래 맑을증입니다. 말을 맑게 하여서 드러내 놓는 것, 그것은 증거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 증명하게 된다는 얘기죠. 증거, 보증, 등록증 할 때 증은 전부 증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말이 투명하면요, 그 사람은 신뢰감이 생기죠.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니까요. 말은 그 사람의 증거입니다. 말은 조심해야 할수록 좋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가지다라는 뜻이 있네요.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제방변 옆에 절사 관청시자죠. 원래 이 관청시라는 뜻이 있고요. 즉 손안의 관청에 사람을 머물려 놓는 것처럼 머물려 두다는 데서 이것은 가지는 일이다 해서 가질지라는 글자가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절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손에 무언가를 가지고 간다 해서 가질지라고도 하자. 쉽게 이야기 한자로 외우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속하다, 지참하다, 유지하다 할 때는 전부 다 이 가질지, 어쨌든 관청에 머물러 두는 것처럼 손에 무언가 둔다는 것, 이것은 갖는 일이다 해서 가질지가 됐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사실은요, 손에 무엇을 갖는다는 건 있을 유자가 거기에서 파생이 됐죠. 하지만
이 가질 지자는 무언가 머물려 두면서 갖는 겁니다. 이것이 지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가리키다라는 뜻도 있고 또는 손가락이란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한번 어원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것이 손이고요. 이것은 맛지자입니다. 사실 맛을 보기 위해서 손가락을 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엇라고 외우느냐? 손가락으로 맛이 있는 것에 움직인다라는 데서 이것을 손가락지, 가리킬 지라고 하자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죠. 지정, 지목, 지칭하다 할 때는 바로 이 가리킬 지자가 쓰이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볼 땐 손가락을 찍어서 보기도 하고 참 맛있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킬지 또는 손가락지라고도 한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뜻지라는 글자입니다. 뜻이라는 글자가 상당히 많지만 과연 이 뜻지는 어떠한 뜻인지 같이 보도록 하죠. 위의 이 선비사는 원래는 갈지라는 뜻의 변형으로 바뀐 겁니다. 즉 마음 중에서 가는 마음, 무슨 얘기냐? 마음이 가는 쪽을 나타내서 그것은 뜻이다 해서 뜻지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때는 소리를 내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소리로 내는 건 뜻의고, 또 마음속에 있는 것이 가는 것은 뜻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강하다는 건 말 내는 거나 마음속에 품은 것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지원 보십시오. 뜻이 가는 마음이 지원이고요. 지조, 그 뜻을 갖는 겁니다. 이처럼 뜻이 여러 개가 있지만 가는 마음이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지조 또는 의지할 때 이 지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가는 마음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향해서 가는 마음, 이것이 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바로 뜻지가 들어간 글자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원 옆에 뜻지, 즉 말로 마음의 움직임을 정착해 둔다는 데서 이것은 기록한다, 기록하는 일이다. 그래서 기록할지 적을지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말하는 것, 즉 말로 마음이 가는 것을 기록해 둔다. 이것이 기록할지입니다. 잡지, 교지, 회지, 즉 모임에 어떠한 그 기록해 두는 것을 회지라고 그러죠. 중요한 거는요, 마음에 가는 것을 말로 기록해 두는 것이 지입니다. 기록할 기자하고 거반 비슷하죠. 그러나 기록할 기는요, 말 중에서 뼈가 되는 것, 몸이 되는 것을 기록하는 거고요. 이 기록할 지는 그것과 상관없이 말 중에서 마음이 가는 것을 기록해 둔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지탱할 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원래는 이렇게 나뭇가지를 손으로 잡고 이 나뭇가지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데서 이것을 지탱할 지라는 글자로 쓰인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또 가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갈라내서 지류 이렇게 해요. 가르다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죠. 지급하다, 지출하다, 지점. 지점은 가르다라는 뜻이죠. 본점에서 갈라 나온 그 가게가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탱할 지자는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아서 지탱하고, 그러다 보면 그 손이 갈라진다 해서 가를 지라는 것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이번 글자는 지혜 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알지 밑에 해일. 원래는 이게 가로알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남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것이 지혜다 해서 지혜지였다가 이 가로알이 나릴로 바뀌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람들이 해처럼 알아듣는다. 햇빛처럼 밝게 알아듣는다. 이래서 이것은 지혜다 해서 지혜지로 외우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가로알이었다는 얘기죠. 지략, 지혜, 지덕 할 때 지혜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햇빛처럼 밝게 알아듣는 겁니다. 옛날에 공해가 없었을 때 이 햇빛은요, 굉장히 환하고 맑고 깨끗했을 겁니다. 그렇게 알아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를지라는 글자가 있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지자는 원래요, 이렇게 화살이 땅에 딱 박힌 겁니다. 화살이 이렇게 쏘면 날아가서 땅 위에 딱 꽂히는 걸 이르다라는 뜻으로 이를지자인데요. 이것이 나중에는 당도하다라는 뜻으로 당도할지라고도 하죠. 지극하다, 지성, 지금,
이럴 때 지는 이를 지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나중에 보면 지극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이번 글자는 또 실과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천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실사 옆에 이런 글자가 있네요. 즉 실사, 실을 배틀과 같은 기구로 얽어매어서 짠다라는 데서 이건 배를 짠다라는 뜻으로 짤찍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뭐냐? 사실은 어떠한 기구 안에 이렇게 천의 모양을 짜기 위해서 얽히설키 어긋매겨 짠다라는 뜻입니다. 실을 어긋매겨 짠다, 이것이 짤찍이라는 얘기죠. 직조, 직물, 염직, 이럴 때 직은 전부 짤찍자입니다. 결국은 천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귀가 들어갔네요. 같이 볼까요? 귀 옆에 이런 글자가 있죠. 즉 귀 옆에 알식이라는 글자가 있다가 그 말씀원이 생략이 된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귀로 들어서 미세한 것까지 잘한다는 데서 이런 사람을 직분에 맡겨놓자 해서 직분직, 벼슬직입니다. 사실은 귀로 잘 알아듣는 사람을 벼슬에 앉혀야 되겠죠. 그 다음 직업, 구직, 관직, 이럴 때 직은 바로 벼슬직, 직분직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윗사람이 하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벼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진치다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죠. 원래 이 진칠 진자는요, 이렇게 진칠 진자가 있었습니다. 즉 언덕에다가 벼이삭이나 어떤 콩이 나오는 것처럼 사방팔방에 벌려놓은 것이 원래는 진치다라는 뜻이었다가 그것이 수레로 이렇게 옮겨간 겁니다. 이체자라는 얘기죠. 즉 언덕에 수레를 벌려놓는 데서 진치다 또는 똑바로 뻗은 대열을 나타냈다는 얘기죠. 진영, 진통, 그 다음 참모진 할 때 이 진은 원래인 똑바로 뻗은 대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수레를 언덕에다 이렇게 벌려놓은 것처럼 진치다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죠. 어원은 원래는 그 수레차가 아니었고요. 동력동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동력동이 모양새가 수레차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전쟁터에 수레를 벌려놓는 일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보배진자입니다. 보배.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보죠. 구슬옥변 임금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죠. 즉 무슨 얘기냐. 구슬 중에서 밀도가 높게 충실한 옥이라는 데서 이것이 보배란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나 어떤 것 중에서 머리를 이렇게 잘 빗겨놓은 것처럼 굉장히 잘 정돈이 되어 있다. 즉 구슬 중에서 잘 정돈이 되어 있고 밀도가 높은 것이 보배다 해서 보배진이라는 얘기예요. 진주, 진미, 진귀하다 할 때는 전부 보배 진자를 씁니다. 그러면요, 이번 강의의 마지막 글자 어떤 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나아갈 진자입니다. 나아가다 라는 뜻의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새추와 쉬엄쉬엄 갈착, 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쉬던 새가 쉬엄쉬엄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데서 이건 가다라는 뜻으로 갈착자입니다. 즉 새는요, 옆으로 가는 법이 없죠. 앞으로 가죠. 그래서 이걸 진이라고 그럽니다. 진로, 진출, 급진, 전부 다 새가 앞으로 가듯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갈 진짜는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앞으로 가는 것이 진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